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일부터 15일 사이 벌어지는 점성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월 9일 날은 17도 각도로 물병 자리에서 풀문이 발생을 해요. 이때는 7개의 소행성을 포함한 행성들이 그 자리에서 1도나 2도 위치가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대대적인 개벽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특히 카디널 사인에 들어가 있다면 사냥자리, 개자리, 천칭자리, 염소자리겠죠.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사건들이 벌어지는 걸 뜻해요. 해왕성과 토성은 2도 각도로 산 양자리에서, 이거 카디널 사인이죠. 명왕성은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1년 좀 지났지만 1도밖에 안 움직였어요. 너무 오랫동안 주행을 천천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1도 각도 위치해요. 천왕성은 1도 23분 거리에서 쌍둥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호메야는 정갈자리에서 1도 위치해요. 호메야, 세드나는 다 소행성들이에요. 세드나 역시 쌍둥이 자리에서 1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어요. 다들 새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화성은 천칭 자리에서 1도 위치로 8월 6일 날 들어가게 돼요. 현재는 처녀 자리에 있어요. 9월 달부터 역행이 행성들이 역행을 시작하면, 특히 해왕성이 역행을 할 때는 어마어마한 홍수가 또 벌어져요. 8월 11일은 수성이 사자 자리에서 스테이셔너리 디렉트로 이제 앞으로 쭉 하고 나가기 시작해요. 천칭 자리의 화성과 또 산양 자리의 토성, 해왕성이 90도 위치가 되는데, 이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생기고 공평한 딜을 하고자 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지는 기간이에요. 목성과 금성이 개자리에서, 이것 역시 카디널 사인이죠. 만나게 되는데 풍부함, 그리고 성장, 사람들 관계가 한 단계 나아가든지 혹은 창조적인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런데 비너스가 명왕성과 180도 위치이기 때문에 이때는 숨겨져 있던 어떤 일들이 시끄럽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것은 경제도 뜻하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뜻하고 국가 간의 외교도 뜻해요. 정직하게 하지 않았다면 숨겨져 있던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천왕성과 해왕성이 60도 각도인데 8월 29일 날 정확하게 60도가 될 거예요. 이때는 미래, 혁명, 또 새로 모든 것들이 형성되는 그것을 뜻해요. 8월 1일은 수성이 사자 자리에서 역행을 하고 있는데 이때는 리더십이나 사람들 간의 대화가 혼란스럽고 명확하지 않고 뿌연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되게 돼요. 8월 2일은 개자리의 금성과 사냥자리의 해왕성이 90도 위치가 돼요. 이때는 미디어가 아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건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에 관련된 혼란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때도. 8월 4일, 5일은 금성과 토성이 90도 각도 위치가 되는데 이때 국제적인, 세계적인 경제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때 증권이 출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평함을 외치면서 점점점 더 그 목소리가 강해져요. 8월 6일은 화성이 천칭 자리에 들어가면서 카디널 T 스퀘어를 이루는데 토성과 해왕성이 사냥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행성들이 90도 위치로 주피터와 금성과 개자리에서 위치하게 돼요. 이것은 법적인 투쟁,
또 정의를 찾고자 하는 항의, 평함을 얻고자 하는 외침, 법적인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미국이 온 세계를 향해서 너무도 불공평하고 너무도 공정하지 않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국가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돼요. 8월 8일, 9일, 10일은 화성이 천칭자리에 있는 화성이 쌍둥이 자리에 있는 천왕성과 120도 각도 위치가 되는데 120도 위치에서 토성과 해왕성과 반대 방향이 위치가 돼요. 그리고 풀문, 물병 자리에 있는 풀문과는 팅 자리에 있는 화성과 물병 자리에서 역행하는 명왕성, 이 두 행성의 위치로 인해서 굉장히 감정이 격해지는 일들이 생기고 사이버 해킹이라든지 군사적인 행동이라든지 또 힘의 쉬프트,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이 깨진다든지 또 우방과 적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히게 돼요. 이것은 역시 미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행동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끼리 살기를 찾자 하는 의도로 서로 다른 관계를 모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8월 11일은 이제 수성이 사자자리에서 직진을 하기 시작해요. 지도자들이 자기의 실수를 바로잡고자 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통화나 대화가 전체적으로 온 세계에 아마도 개선이 될 거예요. 이때부터. 8월 12일은 금성이 계자리에 있는 목성과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성장을 뜻하는 위치예요. 이때 식량을 원조해 준다든지 또 세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식량을 가자 지역에 보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8월 13일과 14일은 사자자리에서 직행하고 있는 수성과 천칭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과 60도 위치예요. 이것 역시 정부들이 어느 나라인지는 모르겠어요. 정부들이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빨리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다든지 빠른 행동을 취하는 영향을 받게 돼요. 8월 15일은 금성이 토성과 120도 위치예요. 평화를 다시 협정한다든지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협정을 맺고 협조를 한다든지 이때 관세협정에 관련된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어요. 8월 달은 초반에는 강렬한 긴장으로 시작하지만 중반에는 성장 중심의 배치와 또 내면의 성찰로 이어지면서 나중으로 후반에 가게 되면 이거는 8월 후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왕성과 해왕성의 하모니로 인해서 마무리될 거예요. 풀문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고 명왕성이 물병 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팀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단체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에너지, 또 기술, 또 테크닉, 시스템, 또 개혁적인 것들, 그리고 반란, 또 분권화, 중앙 집권에서 분권화를 하려고 하는 그 영향이 온 세계를 아마도 강타하게 될 거예요. 쌍둥이 자리에 있는 목성과 90도 위치가 된다는 것은 과장되거나 허위 정보를 퍼뜨리거나 항공적으로 또 위험이 있거나 거짓된 정보가 마구 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념이 과장되게 퍼지게 되기도 해요. 물병 자리에서 역행하는 명왕성은 사람들 간의 힘의 갈등, 또 해킹을 여기저기서 많이 당하게 되는 사건들이 벌어질 거예요. 그리고 전략망이 취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든지 또는 사이버 프로테스트, 말하자면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엄청난 대항을 하기 쉬운 시기예요. 그리고 정당이나 리더십 간의 권력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제부터. 또 굉장히 다량하게 넓은 분야에서 AI 실패 또는 AI에 관련된 어떤 진실이 폭로가 된다든지 실패하는 어떤 테크놀로지가 있다든지 또 정보가 샌다든지 이런 굉장히 큰 일이 터져 나올 수 있어요. 8월 10일부터 12일은 천칭 자리에 있는 화성과 물고기 자리에 있는 토성으로 인해서 기계, 항공사고, 또 인프라스트럭처에 붕괴가 온다든지 물로 인한 굉장히 큰 사고, 이때 어떤 정보가 해킹으로 인해서 다 막힌다든지 이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아마 많이 벌어질 수 있는데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가까운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리고 풀문이 물병 자리는 천왕성이 다스리는 자리예요. 이때 대지진이 날 수 있어요. 대지진이 날 수 있고 또 특히 일본, 캘리포니아, 또 이란, 튀르기예, 대만 이 국가들은 아스트로카토그래피로 보면 주의해야 되는 지역들이에요. 또 이때 화재나 폭발 사고, 리오 자리로 인해서 산불이 대량으로 또 퍼질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벌어지지만 이때가 그럴 때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로 인한 대형 화재, 폭발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 지역 쪽에서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홍수도 역시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도 위험해요. 한국과 중국과 대만 지역에, 그리고 동남아 지역, 그리고 미국 걸프에 토네이도겠죠. 여기는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나 태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어닥칠 수 있는 시기예요. 8월 초반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대만 이 지역 쪽에서 사이버 해킹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긴장감도 생길 수 있는 기간이 이때예요. 그리고 러시아와 유크레인은 목성과 화성이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때 가짜 정보가 마구 퍼질 수 있어요. 누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가짜 정보를 마구 퍼뜨릴 확률이 높아져요. 이스라엘과 미들이스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전쟁이 갑자기 또 긴장 고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내부 갈등으로 양쪽으로 갈라지는 분열이 정말 극심해지게 돼요. 트럼프의 스캔들이 마구 터져 나오고 또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해킹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기간 동안 토러스나 리오나 스콜피오나 물병 자리에, 황소 자리, 사자 자리, 전갈 자리 이 위치에, 이게 픽스드 사인이라고 하는데 15도 내지 20도 위치를 가진 지도자가 있으면 이때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뮤러블 사인에서 이것은 쌍둥이 자리, 물고기 자리, 사수 자리, 처녀 자리예요.
이때 뭔가 말실수가 크게 오거나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기간 동안 대통령이 사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체신을 잃게 된다든지 체면을 잃게 된다든지 하는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 몇 명을 지금 제일 시끄러운 사람들을 좀 찾아봤는데 푸틴이 영향을 좀 받게 될 거예요. 황소 자리에 있는 천왕성이 대립을 뜻하고 군사적인 곤혹을 당하게 되거나 또는 역전을 당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국내에 불안이 또 벌어진다든지 권력 다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뜻하지 않은 엘리트 내부의 사건도 벌어지고 인프라나 에너지 쪽으로 가스라인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고장나든지 폭발을 하든지 이런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시진핑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제미나이 선인데 이 사람 역시 천왕성과 사자자리가 90도 위치해요.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국제적으로도 역풍을 맞게 되는 사건이 생겨요. 또 해킹을 당한다든지 진실이 터져나온다든지 테크놀로지가 노출된다든지 사람들이 마구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하려고 한다든지 제가 볼 때는 정보 유출이 좀 되지 않을까. 이제 시작이에요. 시진핑도. 김정은 역시 천왕성과 전갈자리 반대 위치로 인해서 어떤 숨겨져 있는 거래, 외압을 누군가가 폭로할 가능성이 있어요. 국내는 굉장히 불안해질 것이고 갈등이 굉장히 커져요. 김정은은 미사일을 쏜다든지 뭔가 또 즉흥적인 행동을 좀 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배신을 당한다든지 내부에서 권력을 잃게 된다든지 뭐 완전히 잃게 되는 게 아니라 힘이 쭉 빠지게 되는 어떤 사건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넷야후는 국내적으로 안정이 되질 않게 돼요. 그리고 우방으로부터도 미국으로부터 압력을 굉장히 크게 받게 돼요. 그리고 갈등이 고조가 돼요. 젤렌스키 역시 전쟁에서 좀 놀라는 일 좀 생길 수 있어요. 트럼프는 법적인 문제가 커지고 건강 쪽으로 문제가 터져나올 수 있어요. 모디 총리 쪽으로는 자연재해가 벌어져서 스트레스를 좀 받게 되지 않을까. 제가 한국과 미국 간의 점성학을 좀 여기에다가 올려드릴 건데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12시로 제가 저걸 잡았어요. 그리고 두 나라의 관계를 좀 점성학적으로 풀어봤는데 이걸로 봤을 때 2025년, 2027년은 반드시 미국과의 우방 관계에 큰 변화가 오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독립적인 발언들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많이 하게 되든지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깔끔하고 명확하게 할 것이고 언론 권한도 굉장히 커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교 관계도 또 법률 협정도 명확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착취적인 조건들을 완전히 거부하게 돼요. 그리고 동남아와 호주와 일본 등과 우리 지역끼리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갔지 않을까. 2025년은 특히 8월 달에 미국과의 주요 방위 결정이라든지 경제협정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점성학적으로 봤을 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25년 9월 말부터 11월 달이 우리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시기가 기회가 다가올 거예요. 절대로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거예요. 한국은 더 이상 복종적 동맹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2025년부터 27년은 한국이 우리의 소버런티를 찾고자 하게 될지 계속 희생자 역할일지는 그것이 결정되는 까르마적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이때는 평화로운 저항이나 법적으로 명확하게 근거를 두고 계산서를 내밀면서 따지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건 제가 점성학 보기도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적인 지지를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에게 쏟아줘야 돼요.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나라에게 유리한 딜을 칠 수 있어요. 이것은 이재명을 위해서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가를 피를 빨아먹는 송충이로 남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8월 달, 9월 초반까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언론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아야 돼요.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북한,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튀르기예, 이란, 인디아, 또 이스라엘 가자 지역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게 돼요. 이 기간 동안. 미국은 8월 9일부터 12일 사이에 정치적으로 폭발적인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허리케인과 홍수가, 대홍수가 날 수 있어요. 이것은 동쪽 지역이 그렇고 캘리포니아나 서쪽 지역은 지진이 날 확률이 있고 대형 산불이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버 어택을 당할 확률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부동산 사건이 터질 수 있고 테크놀로지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국경에서도 시끄러워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중국 역시 지진이 날 확률이 많아요. 타이완 가까운 지역에서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는 유크레인과 조금 갈등이 더 고조될 수 있어요. 그리고 핵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파이프라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파이프라인에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북한에서는 미사일 시험을 한다고 또 시끄러울 수 있어요, 약간. 그리고 지진도 날 수 있어요. 다 같이 난다 소리가 아니라 이들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지 다 같이 생기든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외교적으로도 좀 시끄러워져요.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할 확률이 있어요. 그리고 수송하는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시스템이 실패한다든지. 우리나라는 DMZ 쪽에 드론이라든지 바다 쪽에 약간의 갈등 생길 수 있어요. 군사적인 충돌이 있다도, 군사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뭔가 조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사고가 또 날 수 있어요. 혹은 홍수로 인한 피해가 막심해질 수 있어요. 정말 준비들 잘 해야 돼요. 그리고 통신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튀르기예 역시 폭발 사고가 나든지 지진이 발생하든지 또 인프라스트럭처가 페일류가 되든지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이란 역시 군사적인 갈등이 벌어지든지 지진, 또 이 나라도 역시 시위가 벌어져요. 인디아 역시 기차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도 대형 홍수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국경에서 싸움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랜슬라이드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나라도. 왜냐하면 토성이 파이시스의 자리에 강하게 영향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가자 지역은 아마도 공습, 폭격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또 시위가 벌어지겠죠. 종합을 해보자면 전쟁이나 갈등이 생기는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스라엘, 이란이고 자연재해가 걱정되는 나라는 일본, 튀르기예, 남한, 그리고 미국의 서부 지역, 그리고 인도네시아, 또 사이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비행 사고가 날 확률이 있는 나라, 인디아,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 이란이에요. 그리고 대대적으로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튀르기예, 이스라엘, 차이나, 그리고 미국, 러시아, 이란이에요. 참고하세요. 여기까지 2025년 8월 초반에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